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지금 어제 기준 7.2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른바 이 시장 금리로 일컬어지는 미 국채 금리가 지금 연중 최고 수준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래서는 지금 전 세계 기업도 증시도 편할 수가 없겠죠. 향후 금리 방향성 알아봅니다. 2시에 인베스트 오늘은 채권 전문가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의 TMF TLT, ETF 이런 것들이 우리가 채권 투자하는 상품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채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가격이 좀 싸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채권 투자해볼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 좀 적기가 맞습니까 지금이? 예, 작년 9월, 10월에 미국채 10년이 5% 갔을 때 역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작년 말까지 또 2달 단간에 3.8%까지 금리가 급락하면서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그 TLT나 이런 상품 투자하신 분들은 두 자릿대 자본차익 수익률을 거두는 채권을 투자해서 맞습니다. 그런 수익을 맛봤는데 지금 전일 종가가 지금 다시 4.6%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화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저기 첫 번째 그림 보시다시피 이 통화정책 기대가 지금 우리 기대가 몰렸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건데 저도 그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대략 한 여름쯤에는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한 3차례 정도 인하 기대를 3월 FOMC까지 점도표로 지켜줬을 때 그러니까 내년 1분기까지 가시권 내 통화 정책이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 5.5에서 5.25 레인지가 4.5에서 4.25까지 떨어지면 그 중간값이 4.3%거든요. 그게 3월 말 4월 초까지 올해 3번 인하 기대를 믿은 미국 10년 금리의 적정 가치였습니다. 그걸 단순화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시장은 여름에는 금리 인하가 지금 힘들 것 같은데 미국 경기가 워낙 좋아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후퇴한 거지만 9월 정도의 시작에서 2번을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한 20bp 정도 더해서 4.5%대가 적정 가치고요. 투자자분들 중에서 혹 한 번밖에 못할 것 같아 연말 가서 4분기 정도에 지금 너무 미국 경제 좋잖아. 그렇게 믿는 분들은 대략 거기에 또 한 20bp 더해서 4.8% 정도. 더 올라가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예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아. 다시 이제 뭐 혹자들은 인상도 거론하던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인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높아진 금리에서 벌써 주식시장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 인하에서 1번 인하 사이를 고민하는 시장이 4.5에서 4.8 사이 정도 지금 4.6%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 정도면 적정하느냐. 저희 추정으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이 고금리가 다시 금융시장에 주가라든지 저신용 그러니까 뭐 하이드와 같은 이렇게 좀 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차입한 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분기 신용카드 디폴트 부도율이나 연체율 데이터를 보면 매우 가파른 속도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저희는 올해 한 9월부터 인하를 시작해서 최소한 2번 인하에 50bp 정도는 지연한다면 4.5% 이상부터는 오버슈팅 구간으로 채권을 사볼 만한 영역에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또 의심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3월 인하한다고 하고 올해 150bp 인하한다는 게 불과 한 분기도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늦어지니까. 계속 늦어지니까 그 의심이 많은데 그 높아진 금리가 작년 9월, 10월 달처럼 또 위험 자산에 부담을 주는 대신 채권 투자자들은 그 반대급부로서 이 고금리에서 안정적인 이자 수치를 수취할 수 있는 저희는 미국 10년 금리가 현실적으로 5%대까지 다시 진입하기는 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뭐 5, 6%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 경제 침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드리고 일단 지금 보시기에는 4.5 정도가 일단 적정한 현재 수준. 그거보다 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적기로는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진다는 시그널이 어쨌거나 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건데 지금 당장 내일 밤에 나오는 미국 PC 물가가 걱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더 치솟을 경우에는 또 부담을 주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이제 2월 달 이후로 미국 금리가 아까 얘기했던 4.3 언더에 있다가 그걸 뛰어넘는 결정적인 계기가 2월, 3월 CPI가 둘 다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간으로 대략 한 0.3% 숫자만 나와도 12개월 곱하면 얼마입니까? 3% 중반이 넘습니다. 작년에 이제 4%대 물가에서 올해 이제 3%를 뚫고 내려가냐 마냐 했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0.3%대 물가가 나왔는데 다행히 PC와 CPI는 조금 다릅니다. CPI는 주거비,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지금 서비스 물가, 미국의 지금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는 양호해서 경기 좋아서 그게 40% 차지하는 CPI는 생각보다 좀 높은데 PC는 현재 수준이 얼마냐? 2%대 이미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3월 미국 PC 데이터는 CPI가 높았기 때문에 또 역시나 긴장을 가져가고 있지만 나우캐스팅이라고 미국의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추정하는 모델을 보면 전월 대비로 한 0.3 정도 수치 정도가 추정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감안해도 전년 대비로는 헤드라인이 2% 중반에 코어도 역시나 2.6%대까지 또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에 부합한다고 하면 올해 여름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CPI보다는 PC 쪽, 소비와 좀 더 밀접한 쪽에 포커스를 두고 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저 결과에 부합하면 적어도 올해 2번 인하에 대한 기대 정도는 믿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 번 아니면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해야 하는 분들은 지금 채권을 사시면 안 되죠. 하지만 저 정도 기대에 부합한다면 올해 2번 인하 기대를 믿어줄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드렸던 4% 중반 이상대에서는 채권을 싸게 사는 이자 4% 중반의 미국채 이자면 얼마나 좀 든든한 수익률이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 정도로 저희는 물가지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연준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좀 미국 재무부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3분기 재정 계획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채 발행을 얼마나 늘리느냐, 줄이느냐 이런 게 나올 텐데 네. 여기서 혹시 옐런이 이 발행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그에 반해서 최근에 얼마 전에 어제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130조 원 지원하겠다. 지금 네네. 이 법안이 또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네. 괜찮을까요 지금? 지금 작년에 3분기에 미국의 금리가 급등할 때도 이 국채 발행에 대한 이슈가 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네. 작년 6월달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났더니 작년에 미국의 저희 같은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CBO라는 의회 예산국에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한 5에서 6% 정도 쓴다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연초에 0%대 성장 막 경착륙 얘기도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대 재정을 펼치면서 GDP 대비 재정 적자를 8%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채 부담이 작년 3분기에만 미국채 발행이 1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미국 전체 유통되는 채권 잔액이 27조 달러인데 작년 3분기에 1조 달러 순증이 되고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도 한 8천억 달러대.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평균 미국채 발행, 분기 발행 순증량이 네. 한 5천억 달러대였거든요. 지금 3분기 연속으로 너무 빨랐습니다. 근데 올해 경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예. 경기가 좋은데 여기서 또 불필요하게 무리한 선거 있다고 재정을 썼다가 그래서 또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는 부담이 들어가면 지금도 금리 올라서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예. 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조심할 거다. 그래서 이번 2분기 발행 계획은 2천억 달러대로 팬데믹 이전의 평균 분기 발행량이 2천억 달러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반, 그러니까 5천억 달러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춰졌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숫자가 이번 평균 5천억 달러를 넘지 않는 순증량 한 3, 4천억 달러대 정도 되면 채권 시장은 그걸로만 해도 좀 통화정책 기대 후퇴했지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데 전쟁 비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경기가 좋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를 제일 많이 낸 부분이 감세였거든요. 세금을 안 걷어서. 예. 지금은 세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당되면 올해는 작년처럼 빚을 내서 재정을 지원하기보다는 그런 전쟁 쪽에 들어가는 자금들은 늘어난 좋아진 경기만큼의 세수 증분으로서도 좀 커버할 감당이 수 있다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에 대한 우려는 저희는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 요것만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원화, 엔화 모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 BOJ가 이르면 내일 이제 한국은행하고 네. 공동으로 외환 시장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할 거라는 전망이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마침 또 BOJ가 내일 통화정책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네. 뭐 어떻게 좀 영향을 예상하시는지. 사실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 성장률 굉장히 잘 나오고 해도 우리나라 워낙 약세잖아요. 전일 일본의 일본 엔화가 이제 달러 대비 155엔 넘어가서 연동돼서 우리 지금 원화도 약세인데 예. 이렇게 공동 개입에 들어가는 건 좀 환율 방어 정책은 되지만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펼칠 정도로 내수 경제가 안정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같은 부분 채권 매수하는 것도 좀 중단하겠다 해서 시장 금리에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정부 부채량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의 통화 완화 기대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방어적인 스탠스의 대응 정도밖에 안 되고 추세적으로 환율을 한국이나 일본이 절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정책 기대는 내일도 그렇게 뾰족하게 나올 수 있을까? 그냥 방어를 해주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돌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